네, 오늘장 마감과 동시에 내일장을 대비합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키워드들 짚어보고 수익 내는 종목까지 빌드업 해보도록 할게요.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빌드업 희망주들 수익률 먹고 무럭무럭 잘하고 있죠. 저희 수익률 표로 한번 확인해 보면서 포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몇몇 종목들만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난 방송 때 당분간 네. 제약바이오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포트에 담은 종목들 중에서도 ST팜이랑 ABL 바이오 있거든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방금 전에 이제 백인엽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죠.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HLB에 대한 이런 약간 악재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 섹터나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 자체가 뭐 아직까지 뭐 크게 막 올라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주도했었던 주도 업종이었던 이 반도체가 쉬어갔었을 때. 시장을 또 대체할 수 있는 저는 이 주도 업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스코 학계 일정도 또 이번 달 말 되면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분위기라면은 저는 여전히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은 남은 5월 달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존 전략 유지하는 걸로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새로운 빌드업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봐야겠죠? 오늘의 시장 재료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시장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비철금속, 일단 구리 가격 네. 생각보다 계속 더 오르고 있고 알루미늄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오늘 이제 시장의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뭐 비철금속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철금속 하면은 뭐 구리 그리고 뭐 알루미늄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또 시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이 내일장 빌드업 코너에서 편입을 했었던 대창 같은 경우에도 뭐 이구산업이나 이런 전선주나 이런 풍산과 같이 뭔가 좀 아직까지 좀 따라가기에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이 바닥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대창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 쪽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 퍼즐은 중국의 경기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히나 이 기후변화나 아니면 이런 뭐 파업 이슈, 이 남미 쪽에 대한 이런 공급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차질이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구리 쪽이 올라갔었을 때 특히나 또 중국의 수요가 회복이 됐었을 때는 이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좀 계속해서 공개 방송에서 강조를 드렸고 오늘 결국에 이 비철금속 쪽에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은 바로 구리와 이 알루미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리 쪽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추후에 뭐 공개 방송이나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통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재료들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빌드업을 위해서 새롭게 빌드업 수식 시나리오 만나봐야겠죠? 빌드업 수식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재료 기분 좋게 더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 뒤에 있는 이 재료 혹시 우리가 많이 좀 리스크한 요소로 봐야 되는 부분일까요? 큰 거는 아니라고는 보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예, 제가 항상 그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마이너스라고만 좀 넣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너무 걱정하지 않고 바로 오늘 재료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재료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재료 아스코네요. 아, 우리가 제약바이오 또 한번 들여다보는 건가요? 네, 당분간 제가 이제 5월 지금 중순을 이제 어느덧 지나가고 있고요. 뭐 어닝 시즌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뭔가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또는 뭐 그동안 좀 주도했었던 주도 업종들에 대한 약간의 좀 센티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당연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는 전략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스코 일정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초록 발표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당분간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저는 5월 말까지는 제가 왜 5월 말이라고 또 이렇게 제안을 했냐면은 이게 꼭 학회 일정이 끝나면은 또 약간의 또 재료 소멸, 세론 뉴스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우선 제가 남은 2주 정도를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업종 뭐 화장품 이런 애들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을 준비하자라는 관점에서 이 아스코 쪽,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쪽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아스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 아스코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재료도 바로 만나볼게요. 아스코에 더해지는 이 재료, 미국 경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좀 풀이해 주시면 좋을까요? 자, 미국 경기가 좋으면은 우리나라 네. 증시 좋을까요?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만약에 약간 쇼킹한 수치가 좀 나오면은 이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금리 인하를 또 한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 경기 침체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면은 좀 심각한 침체로 받아들이면 그건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이 경제 지표들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연휴 동안 주말 동안에 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그 4월달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결국에 이 미국 경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제가 첫 번째 키워드가 아스코 관련 주잖아요. 그럼 결국에 제약바이오 업종이고 그 제약바이오 업종이 대표적으로 금리와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수혜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인하 시에 좀 수혜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미국 경기가 슬슬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미국 경기의 둔화가 이 금리 인하와 연계되면서 이 제약바이오나 금리 인하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미국 경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재료 미국 경기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이 종목에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세 번째 재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재료라고 해주셨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중동입니다. 뭐 사실 이제 오늘 그 장 전에 뭐 이미 그 중동 이 이란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뭐 약간 뭐 이스라엘이 뭐 연계도 될 수 있으면 좀 시장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간의 좀 경계 심리가 같이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물론 약간 이 사고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은 지금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장중에 그렇게 막 크게 시장에 충격을 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란 내에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불안정한 흐름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면은 결국 지금 중동 정세 불안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중동이 또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들, 이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었을 때는 추후에 지금 가뜩이나 이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공포감을 불러 일으킬 만한 키워드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이 연계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유가나 이런 원유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또 이런 이 아스코 관련된 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거는 잠재적인 그냥 추후에 혹시나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마이너스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네, 세 번째 재료 중동 짚어주시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아스코를 통해서 제약 바이오주인 거를 유추할 수를 있겠고요. 자, 그럼 기대를 갖고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 바로 공개해 주시도록 해주세요. 네, 상당히 핫했던 기업이고요.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자, 이 리가켄 바이오 올해 상당히 또 1분기에 핫했던 그쵸. 바이오 종목이죠. 뭐 알테오젠하고 리가켄 바이오 거의 이 두 종목이 제가 봤었을 때 바이오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제일 큰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이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좀 단기적으로 1분기 때 많이 좀 시세를 땡겨 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자리에 저는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 가장 핫했던 키워드 아니면 또 M&A 쪽이나 아니면 이런 기술, 이전 계약과 관련해서는 이 ADC 관련된 기술 이전이나 이 M&A 이슈가 제일 큰 규모로 체결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4월 달에도 이 ADC 관련된 M&A 딜 자체가 벌써 4건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 ADC 관련된 이런 시장의 이 분위기, 이 관심에 대한 분위기는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ADC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만약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동안 좀 대장을 잡았던 1분기 때 대장을 잡았던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가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탄력성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스코 관련해 가지고도 모멘텀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LCB71 임상 1상 결과가 이제 6월달 아스코를 통해서 또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혈액암과 고형암 환자 대상으로 하는 이 안전성을 파악하는 임상 1A상과 그 임상 1상 B 요거 임상 1상 B에 대한 부분들도 1B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발표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아스코 학계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이제 내년에 이제 주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런 임상 결과 확인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대장 내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은 리가켄 바이오를 말씀을 좀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빌드업 희망주 리가켄 바이오 제시해 드렸습니다. 가격 어떻게 잡아보면 될까요? 네, 가격은 시초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7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0원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도 빠른 시일 내에 수익률 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김태윤 매니저님 오늘은 또 무료 방송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또 어떻게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가 있습니다. 뭐 주말 동안에도 제가 바이넥스하고 ST팜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나 이런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일부 올려드리기도 했었고요. 자, 오늘 상한가간 대창이 있습니다. 이 구리 관련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또 구리 하면은 제가 책도 올해 초에 썼잖아요. 아무도 구리 관심 안 가질 때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풍사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리와 관련된 부분들 궁금증 제가 뭐 녹색 밴드 통해서 다 풀어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구리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구리 관련주가 굉장히 핫한데 이 다음으로 좀 네. 핫해질 섹터 어느 쪽으로 보세요? 뭐 AI 뭐 정상회의 관련된 이슈도 좀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SFC 쪽,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이나 특히나 또 신재생 쪽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11차 정기본 자체가 지금 온통 약간 원전에 대한 기대감만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총선 이후로 저는 오히려 원전도 부각을 받겠지만 이 신재생도 같이 챙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쪽도 계속해서 좀 바닥 구간에 있었을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추가적인 이야기는 김태윤 매니저의 무료 밴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빌드업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김태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